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이셨습니다. 총리님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 국민에 대한 한없는 헌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장례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인께 애도를 표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터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조선, 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와 평화와 번영의 중심 주도국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무역, 통상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진전시켜 자주 국방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연이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을 휘감았던 복합 위기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활력의 새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난 이 모든 성과는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내란을 저지하고 온몸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입니다. 오늘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이 되십니까?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0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오는 정교 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통일교, 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해 냅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96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광주학살 내란숙의 전두환은 살아서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고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두환을 그때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입니까? 거짓 사과입니까? 겉으로는 고개 숙이면서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구구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서 입당시켰습니다.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의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5월) 광주의 통안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내란 수계를 찬양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부정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가치는 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조차 필리버스터의 제물로 삼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행동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구구 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 유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직위원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 숙의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과 불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을 증액한 31조 8천억 원을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전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 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 안정과 양극화 극복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불 시대가 열렸지만 모든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되어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전체를 겪고 있는 취약 부분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 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 공유와 납품 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상향돼 매출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통합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고용 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주체를 넓히고 성장의 결과를 고루 나누며 기회의 접근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서 모두의 성장을 통한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